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옥의 현란한 스킬에 몇 분을 못 버티고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4년 전에 아내는 나를 떠나 하늘로 갔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는 이미 늦어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1년간의 짧은 투병 끝에 스르르 잠자듯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원통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못 믿을 게 인간의 정이었습니다.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아들 레오와 5살짜리 손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래로 아들 부부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대형 TV로 술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아내 생전부터 우리 취미는 영화였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으로부터 전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꼭 1박 이상 하고 갑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 가족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잘 보숩니다. 벌써 얼굴 본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아들 가족인 내려오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5살짜리 손자는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술로 단란한 술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뒤를 이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이 국산 명주로 사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는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밝고 다정다감한 며느리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주어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워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도 나와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는 잘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8시가 되자 손자는 벌써 잠이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아들도 벌써 잠이 오는 눈치입니다.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 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식 아빠도 같이 자는가 봐요. 아버님, 나와 며느리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술이 끝나고 우리는 공통의 취미생활인 영화를 같이 봅니다. 내가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 캔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잠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을 차리자 하면서도 저 밑에서 뜨거운 뭔가가 콱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졸려서 안 되겠어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테마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며느리 미옥의 잠자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돌아온 아들 가족과 같이 즐거운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논다고 지친 손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손자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와 나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 저녁은 무슨 영화 볼까요? 하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좀 점괘멜로 애정물로 볼까? 네 저도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참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미옥이 까르르 웃으면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캔 맥주 들고 다정히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참 집중하다 갑자기 어제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보니 며느리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풍만한 육체의 굴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스커트 갈라진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면서 아플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본능이었습니다. 눈길을 단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얀 허벅지로 손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찰나 몇 분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막 허벅지에 손이 닿으며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2층 목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라기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데리고 올라가서 쉬거라.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쇼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늙으면 통제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강력한 습격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나이 되어도 통제 못하는 본능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 아들 가족은 다음 달을 기약하며 상경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는 혼이 빠진 시아버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자책하는 늙은 아버지. 20일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그이가 해외 출장이 잡혀서 못 간대요. 다음 달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힘이 쭉 빠지고 세상만사가 싫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하얀 허벅지를 생각하며 혼자 달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겼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좀 늦게 내려갈게요. 그래 너 좋아하는 것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니 아버님 꼭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킥킥킥 하고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4명은 공원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하루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갈비로 제가 한턱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와인과 과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끼리 쌓였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벌써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재미난 영화 볼 거야. 당신은 경식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 하고 며느리 미옥이 말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은 무슨 영화 볼 거야? 하고 스스럼 없이 친구같이 미옥이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인의 멜로 애정 영화를 틀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거 민망한 영화 아니야. 하고 킥킥거리며 미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순정 멜로물이야. 당황한 목소리로 내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기보다 엉큼하시네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쪽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이 벌써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커트 사이로 하얗고 풍만한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브이넥 사이로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TV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긴 타올을 들고 옆으로 슬슬 미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이 깰까 무서워서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그 아름다운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와인 향기가 미옥의 입술에서 풍겼습니다.
너무나 짜릿하게 흥분되었습니다. 기절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래서 큰일 내겠다 싶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지를 준비한 다음 바지를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욕망을 분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던 행위를 이제 눈앞에 미혹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미혹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바지를 올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혹도 너무 놀랐는지 입만 아하고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순간이 몇 분 지났습니다. 급히 정신없이 바지를 추스렸습니다. 떠듬떠듬 거의 울먹이듯이 변명했습니다. 아가 너무 미안 죄송. 아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 큰일 났다 싶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태 영감탱이, 변태 시아버지. 늙은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를 쥐구멍에 쳐박고 싶은 순간. 그런데 갑자기 킥킥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쌓였어. 우리 아버님. 어떻거나 불쌍한 우리 아버님. 성인 공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남자였네요. 이쪽으로 돌려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엉커주춤 돌려서 있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으실 거죠. 그러면서 내 바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약속할 거죠. 내 말 잘 듣는 거. 지옥문까지 갔다 온 나는 정신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숙한 미혹의 스킬에 불과 몇 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에 놀란 그녀는 약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신호도 없이 또 한 번 찍혔어. 벌점 10점 추가. 미안 무슨 벌이든지 받을게.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다음을 기약받기 위해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나는 결사적이고 끈질기게 그녀를 공략했습니다.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돌쇠의 돌진. 입을 악문 연속된 돌진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환희에 가득 찬 속삭임으로 나의 노력에 답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하고 싶었으나 불안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후련하고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날 느지막이 온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내가 시간 내서 전화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와. 집 근처 적당한 곳에서 마음 편히. 히히히. 내빠님. 어머, 우리 돌쇠 너무 귀여워. 차 안에서 며느리 미옥이 내다보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올게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세상은 살만한 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구독자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바로 뒤따라 들어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껴안았다. 장신의 내게 장모님의 작은 몸이 딱 맞게 포감겼다. 자네 왜 이러는가? 하고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금방 말하셨잖아요. 이번에 참기 힘들면 장모님이 풀어주신다고. 저 오늘 도저히 참기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장모님이 스르르 몸에 힘을 빼셨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받아들이셨다. 그날 우리 침실에는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계셨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찍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맥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부탁할 게 있다고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진지하게 나오니 화들짝 겁이 났습니다. 뭔 말인지 불안해서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유럽으로 장기 출장을 받았으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패션 회사 다니는데 다른 직원들도 장기 출장을 가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그 차례가 온 모양입니다. 저는 집안일은 내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불러서 그 3개월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출장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초등 1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일이 많아서 귀가도 늦는 편입니다. 평일에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엄마를 달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장모님께서 자청해서 오겠다고 했답니다. 퇴직을 해서 무료했던 차에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작년까지 선생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원래 선생이라서 그런지 딱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밝고 명랑하고 어린애 같은 분입니다. 개구쟁이 아들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합니다. 조그마한 몸매에 착하게 생기신 장모님을 나도 무척 좋아합니다. 평생 세상 물정 모르고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런지 완전 동안입니다. 40대 후반 같이 보이는 귀여운 아줌마 같은 할머니입니다. 나는 현재 40이고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여유는 있습니다. 처가집은 경기도에 있어서 우리 집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60대 초반으로 아주 건강하십니다. 작년에 공무원 퇴직해서 집에서 놀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유튜브로 건강에 관한 것을 많이 보십니다. 밥도 건강식 해먹는다고 장모님하고 매일 요리 때문에 신경전이라 합니다. 공무원 성격으로 꼬장꼬장한 장인어른과 선생 출신의 딱딱한 장모님 둘 다 놀면서 집에서 매일 싸우는가 봅니다. 와이프도 부모가 티격태격 싸우는 게 신경이 많이 쓰였는가 봅니다. 출장 명령 받자마자 장모님께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기분 전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모님도 얼씨구나 좋다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혼자 남은 장인어른이 불만이 많았지만 손자를 돌보겠다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지겨운 영감 잔소리 안 듣고 매일 손자하고 노는 것이 너무 즐겁다 하십니다. 무기력한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2달이 좀 지났습니다. 곧 아내도 장기 출장에서 집으로 올 때가 다 됐을 때입니다.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장모님과 나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는 장신이고 장모님은 조그만하고 귀여운 여인입니다. 장모님도 우리 사위 키 크다고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우리 사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키가 훤칠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로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키가 별로인데 안정된 직업이라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출장 가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뜸했습니다. 아마 둘 사이에 약간의 권태기 같은 것인가 봅니다. 또 아들이 학교 첫 입학을 해서 와이프가 바쁜 탓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좋아하는 타입의 장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저는 장모님께 약간의 장난도 칩니다. 그동안 사이도 무척 친해지고 서로 터치도 자주 일어나고 합니다. 우리 잘생긴 박서방 하면서 너무 잘해주십니다. 저녁밥을 차리려고 주방을 귀엽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때는 장모님이 귀여워 죽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자극이 아마 필요했던 시점인가 봅니다. 귀가 중에 역 근처에서 업소 명함이 흩어져 있길래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잠바 포켓에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누라 무서워서 그런 곳에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가고는 싶지만 같이 갈 사람도 주위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장모님께 오늘 커피를 쏟았다고 세탁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켓을 뒤질 거고 그 명함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쑥맥이신 분이 그런 명함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업소를 아시는가 궁금도 했습니다. 와이프 입원 중에 이런데 가서 푸는가 하고 화내실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은근히 기대를 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탁한다고 아마 그 명함을 봤을 것이다. 그날 마침 아들이 학교에서 캠프를 가고 저녁에 둘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역시 모르는구나. 아니면 명함을 못 봤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날은 식사 끝나고 맥주를 한 잔 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맥주 한 잔 권해도 손사래를 치셨던 장모님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청해서 맥주를 한 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손자도 없으니까 심심하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맥주잔을 대면서 따라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모님이 적극적이실까? 참 별일이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는 도란도란 재미나게 맥주를 몇 병 마셨다. 술이 들어가자 장모님은 얼굴이 밝아지며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취한 장모님이 왜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마구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흥분되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그 문제의 명함을 꺼내시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런 업소에 자주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안 보신 줄 알았는데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주길래 무심결에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장모님 눈치를 봤다. 그런데 장모님 이게 무슨 업체인지 어떻게 아세요? 하고 슬쩍 역으로 되받아 쳐봤습니다. 왜 그래? 나도 알거는 알아. 나 세상 물정 모르는 쑥맥 아니야. 하고 얼굴이 완전 빨개지며 항의하듯이 말하셨습니다. 자네 말 돌리지 말고 솔직히 숨기지 말고 말해봐. 얼마나 자주 다녀 이런데. 그렇게 다그치는 장모님 얼굴이 홍시같이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살짝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너무 쌓여서 딱 한 번 약간 가련하게 보이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게 나와야 되는 장모님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엉뚱한 말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가게는 한 번 가면 도대체 얼마야? 하고 아주 궁금한 듯이 물어보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나는 완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묘했는데 혼내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세게 말해야겠다 싶어서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한번 가면 7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 다시는 안 갈 테니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허고 장모님 눈치를 살짝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아. 돈 벌기가 너무 쉽구나. 어이가 없네. 그러더니 한참을 술잔만 비우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 눈치이다. 혼자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장모님이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말을 하셨습니다. 70만 원 진짜 너무너무 큰 돈이네. 박서방 자네 다음에 도저히 못 참겠거든. 그런데 가지 말고 나라도 괜찮다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말이야. 놀리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놀래서 장모님을 보니 장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게 보이는지 정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완전히 꿈에 그리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미삼아 평소에 장모님의 본심을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도 교사다운 성격으로 상스러운 농담을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완전 헷갈렸습니다. 약간 취기가 올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침묵을 깨고 장모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난 이만하고 쉬겠네. 하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가셨습니다. 나는 혼자서 남은 술을 홀짝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 보인 장모님의 웃음은 어떤 의미인가? 장모님이 나를 유혹하신 것 맞는데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장모님이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자러 간다고 방으로 들어가신다. 들어가면서 자네도 얼른 목욕해 하면서 또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느낌이 확 왔습니다.
아, 장모님이 나를 원하고 있구나. 바로 뒤따라 방에 들어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장신의 나에게 장모님의 작은 몸이 딱 맞게 폭 안겼습니다. 자네 왜 이러는가? 하고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금방 말하셨잖아요. 이번에 참기 힘들면 장모님이 풀어주신다고. 저 오늘 도저히 참기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장모님이 스르르 몸에 힘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받아들이셨다. 그날 우리 침실에는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계셨다. 우리는 오랜만에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어 보니 서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나는 장모님과 같은 귀엽고 자그마한 타입을, 장모님은 나와 같은 훤칠하고 키 큰 타입 남자를. 말하자면 우리는 인너궁합이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왜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 언제부터인가 나 같은 남자하고 연애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하고는 40대 중반부터 관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성격이 꼬장꼬장해서 살면서 미운 적만 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연애는 뜨겁게 조심스럽게 타올랐습니다. 장모님의 마지막 사랑인 나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이후로도 우리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고 재미있는 비밀 연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007 작전을 방불하는 스릴 있는 연애를 했습니다. 2주에 한 번 평일을 정해두고 만났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만나 근처에 쉴 만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방호수를 문자하면 장모님이 그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서면 장모님은 완전 돌변하십니다. 그 변신이 너무 귀엽고 너무 러블리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을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우리는 서로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조심에 조심을 더한 비밀 연애를 이미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이 스릴 있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장모님도 또 한 번의 청춘을 산다고 행복해 하시고 계십니다. 꼬장꼬장한 영감 남편한테도 화도 안 내고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주위가 모두 편해지고 행복해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장모님과 나는 2개의 세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장모로서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뜨겁게 살아가는 환타지 세계. 인간은 살아있는 한 꿈꾸는 존재인가 봅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히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아가 진짜로 내 같은 늙은이로 괜찮겠니? 아버님은 떨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내 답을 물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아버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뜨거운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가지고 싶어 해. 그에게 모두를 주고 싶어. 그의 채취에 빠지고 싶어.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지방소 도시에서 살고 있는 38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시댁에서 남편과 4살짜리 딸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시아버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까요? 이 발단은 남편의 바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애를 낳고 나서 남편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애가 3살 정도 되었을 때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결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관심을 끌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근처에 살던 친구 집에 차 마시러 갔다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는 20대 여자애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조그만 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차 수리하러 온 20대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임신 후부터 내가 카센터 오는 곳을 너무 싫어해서 안 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녁에 들어온 남편한테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바람핀 이유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져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뻔뻔스럽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대놓고 나에게 관심 없다고 바깥으로만 돌았습니다. 이혼하자는 것인지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시아버지께서 그 이야기 듣고 남편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공무원 출신의 아버님은 명문대 출신의 둘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던 큰아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끝났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이혼은 꼭 해야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님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끝까지 지킨 엄마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남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애교를 부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로서 매력을 상실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서 준다면 정말 순정을 바쳐 사랑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별로입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는 밥벌이 될 적당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어쩔까 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몇 개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손녀 보러 가끔 오시는 편입니다. 아버님은 손녀에게 참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날은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민경 엄마. 40 넘은 아들이 바람이나 피우고 가정을 잘 건사하지 못해 너를 슬프게 했구나. 정말 너에게 애비로서 면목이 없구나. 하고 나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시며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아들이 생활비도 잘 안 주는 것 같으니 불편하겠지만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아주 매너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나이든 꼰대 같은 느낌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 시아버지의 그 마음씀이 고마워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그해의 시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핀 이후로 우리 부부는 완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리센터를 하는 남편은 매일 밤늦게 왔습니다. 허구한 날 동창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렸습니다. 주말은 낚시를 간다고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믿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두 모녀가 안쓰러워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주 말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합니다. 나도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그 정성과 진실함에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님하고 드라이브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딸이 할아버지하고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주 근처의 유명한 테마파크나 명승지에 다녔습니다. 아버님은 올해 62살인데 나이답지 않게 너무 건강하십니다. 60대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으시고 50대로 보이십니다. 같이 살면서 알게 되었지만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로 연금도 넉넉히 받으시고 적지 않은 재산도 있습니다. 배려해주시고 따뜻한 아버님이 존경스럽고 고마웠습니다. 항상 바쁘척하고 이기적인 남편하고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드라이브를 갔다 와서 아버님과 가끔씩 맥주도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유머 있고 자상한 아버님과의 맥주 한 잔은 나를 편안히 풀어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버님을 남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마치 연인처럼 부부처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왜 연인이 없으세요? 내가 어느 날 드라이브 중에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 인연을 억지로 만들고 싶지 않아. 인연이 찾아온다면 받아들이지만. 하고 아버님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하셨다. 나는 무언가 가슴속이 뭉클해졌습니다. 훌륭하신 아버님의 인격이 와 닿았습니다. 바깥에서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시고 내가 운전해서 오겠다고 말씀드리면 자기 편하자고 며느리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셨다. 나를 여왕처럼 배려하시려고 항상 애를 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남해안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아버님이 말하셨다. 민경 엄마 올해 몇 살이지? 이제 곧 40이에요. 와, 내 눈에는 29살 새색시 같이 보여. 아유 아버님 무슨 말씀하세요. 놀리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런가 내가 좀 취했나 봐. 미안해. 아가 생일이 다음 달이지. 생일날에 근사한 곳에 가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찾던 사람.
나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버님은 평소와 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빛을 보는 순간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내 몸 깊은 곳에서 소리쳤다. 아, 저 남자의 부드러운 가슴에 안기고 싶다. 둘이서 멀리 가서 근사한 식사하고 싶어요. 하고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버님이 답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기다리던 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근처에 사는 친한 친구에게 잘 부탁했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는 남편한테도 친구 만나러 부산 간다고 문자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는 내 문자에 답변도 안 해왔습니다. 나도 그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미용실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차려입고 아버님 차에 탔습니다. 아버님은 눈이 부시다는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윽고 차는 스르러 미끄러지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미묘하고 뜨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내 마음을 눈치채고 있으려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들어서자 나는 아버님 손을 살짝 잡았다. 아버님도 내 손을 부드럽게 되잡아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깊은 곳에서 뜨겁게 반응이 오고 있었다. 아버님이 내 손을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마음에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아, 정말 아버님이 나를 여자로 보고 있을까? 내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닐까 하고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부산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최고의 호텔 풀코스로 우리들은 식사를 즐겼습니다. 아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버님이 지하주차장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손으로 막았습니다. 왜 그래 하고 아버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미니야 하고 아버님이 불렀다. 나는 아버님을 쳐다보며 다가서며 가볍게 뽀뽀를 했다. 그리고 따스하게 포옹하며 내 남자의 채취를 만끽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왔다. 아버님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미니야, 사실은 여기 예약해놨어. 지금 그곳으로 바로 가자. 나는 기뻐서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 진짜로 내 같은 늙은이로 괜찮겠니? 아버님은 떨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내 답을 물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아버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뜨거운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가지고 싶어 해. 그에게 모두를 주고 싶어. 그의 채취에 빠지고 싶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원해요. 이 마음 안 변해요. 내 몸은 이미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성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 우리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기꺼이 넘었습니다. 그는 마치 나를 소중하고 예민한 악기처럼 다루어 주었다. 나는 그의 헌신적인 배려에 몇 번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평생 그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님께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님께 당신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다. 그날 우리는 너무 지쳐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와서 딸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나는 남편하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내 쪽에서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남편은 선선히 동의했습니다. 딸아이의 친권도 포기했고 저는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에게 상처만 남긴 그곳을 떠났습니다. 서울 근교 신도시 아파트에 신축방 2개짜리로 이사왔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딸에는 쾌적한 신도시 생활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 옆에는 든든한 아버님이 항상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3명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는 혼신을 다해 아버님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 모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나의 무릎에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다가와 축축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아버님은 그저 이 눈앞에 있는 젊은 육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교단에 섰던 50대 후반인 나는 5년 전 사랑했던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갔다 올게요. 아버지, 저녁 식사는 둘이서 하세요. 그래, 잘 다녀오거라. 아침 현관에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일요일에도 회사 출근을 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거는 담지 않아도 되는데 교사가 된 지 긴 세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돌봤고 항상 가정보다는 학교가 우선이었습니다. 알아, 벌써 가버렸어. 아들이 출근 직후 며느리 미경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합니다. 혼자 사는 나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며느리인 미경에게 부탁해서 반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쉽게 설득이 되지 않지만 며느리는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경이 나를 아주 따랐던 고교 제자인 탓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분까지도 아침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휴일 출근이라니 어이없네. 며느리는 휴일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고 가는 남편이 미워서 한마디 합니다. 그 옛날 아내도 이런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그 바가지가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내가 마침 배가 많이 고프네. 금옥까지 내가 먹을게. 이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영양가도 풍부했고 맛도 아주 좋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리에 소질이 없었던 나는 혼자 살 때는 외식으로 거의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들이 합치자고 너무 고마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는 며느리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할 정도로 일이 바쁜가.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영업직이니까 거래처 접대 등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 저렇게 일요일도 나가버리는 아들을 보며 말없이 참고 있는 이쁜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어줄까 싶어 나라도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와 많이 닮은 미경과 같이 집안에 있는 것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부부 같다는 망측한 느낌도 듭니다. 며느리도 나를 아주 부담 없이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놓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 차로 1시간 거리에 울산에 아주 큰 쇼핑몰이 오픈했는데 오늘 둘이서 거기 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민수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 기다리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선생님 아니 아버님 둘이서 가요. 아직도 급하면 아버님보다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울산 쇼핑몰에 와서 우리는 남의 의식하지 않고 다정하게 다니면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쇼핑을 즐기는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가 기억이 없네요. 젊었을 때 아내하고 주말에는 같이 쇼핑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꼭 밤에 뜨겁게 부부 관계를 했습니다. 그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며느리가 여자로서 또 느껴지며 숨겨온 본능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이프 발병 이래로 긴 세월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 육체를 보니 또 미친놈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오늘 밤에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그 짓 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애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나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잘해주는 며느리가 어떤 때는 원망스럽습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워. 이게 얼마만이야. 나를 들뜨게 하는 행복의 겨운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쉬려고 들른 카페에서 둘이서 다정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 완전 너무 좋아. 선생님, 자기 때문에 오늘 완전 스트레스 풀려. 시아버지인 나를 완전 연인처럼 대합니다. 그래, 요즘 별로 외출이 없었지. 나도 맞장구를 칩니다. 하도 바쁘다고 오버를 하니까. 이 말을 하는 며느리 표정이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거리 사러 가요. 아버님, 스테이크용 고기도 사고 맛있는 와인도 사고요. 쇼핑을 끝내고 신나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둘이 같이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킨십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둘만의 만찬. 와인을 건배하면서 느끼는 이 다정함.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릇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벌써 8시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까지 안 오다니 그렇게 일이 바쁜가. 일어나는 흥분을 억제하려고 일부러 아들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식히려 했습니다. 아준 늦게 올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며느리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이상한 말을 하더니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며느리 미경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오래전부터 바깥에 여자가 있어요. 퇴근 후 와이셔츠에서 풍기는 여자 화장품 냄새, 가끔씩 오는 달콤한 문자 메시지, 카드 내역서에 있는 여성용 명품 구매 내역 등등. 증거는 너무 많아요. 미안하구나. 이걸 어떡하나. 아들의 외도에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으로서 확고한 직업이식 때문에 나는 평생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잘못 교육했구나 하고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하는 아들놈도 정말 괘씸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경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저 관심 없어요. 말이 왜 그래? 옆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가 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내 팔에 살며시 감겨왔습니다. 거침없는 며느리 행동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저에게는 중간다리예요. 중간다리,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변함없이 선생님, 아니 아버님 한 사람뿐이에요. 내 마음 속에는 항상 선생님을 향한 열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도 느꼈죠. 그때 고교 3학년 시절 내가 담임을 맡았던 고세 시절 미경이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많이 성숙했던 며느리 미경은 담임인 나를 무척이나 따랐다. 제자를 넘어서 요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황한 적도 많았지만 나는 애써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 나 같은 아버지 같은 연령의 아저씨를 좋아했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편모스라에서 자란 저는 아버님 같은 어른의 따스함이 그리웠어요. 그 좋은 감정이 사랑으로 변해서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졸업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선생님을 갈망하고 있었죠. 남편을 우연히 알게 되어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되었죠. 이 사람이 선생님의 아들이구나 느낀 그 순간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그러면 나하고 재회를 하기 위해 합치자고 했을 때 드디어 내 사랑을 이룰 기회가 왔구나 하고 너무 기뻤어요. 며느리의 이 광기 어린 집착이 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자로서의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니, 그리고 내가 가끔씩 혼자 하는 부끄러운 행위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으니 그녀에게 명분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민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며느리와 어떻게든 이성을 차려보려는 나. 내 말에 며느리가 픽하고 웃는다. 나에게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내가 그래야 하나요? 그쪽에서 먼저 바람을 피웠으니 아버님도 저하고 같이 자도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만 왜 남자 만들면 돼요. 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혼자 지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저 알아요. 제가 그리워서 가끔씩 아버님 팬티에 묻어서 나오는 거. 저는 민수 씨와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오래오래 사랑할 거예요. 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거의 포기 상태에 나의 무릎에 며느리가 앉아서 내 귀에 다가와 축축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아버님은 그저 이 눈앞에 있는 젊은 육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참은 우리들의 육정은 태풍이 되어 우리를 휘몰아쳤다.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뜨겁게 요구했습니다. 소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쾌함이었습니다. 온 밤을 지새면서 몇 번이나 서로의 은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귀가 시간이 다 되어 샤워를 같이 하고 아쉽게 서로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너무 흥분돼서 한잠도 한시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내일이 오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미 자해반 타이 반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새로 생긴 며느리와의 이 황홀한 사랑의 신세계를 지켜나가기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가보니 아들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며느리는 나에게 달려와서 이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닌 내 서방님. 어제 못한 숙제 지금부터 천천히 오늘 하루 종일 다시 해요. 저 벌써 젖어와요. 그래 나도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 순간을.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육체는 내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흥분되었고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너무나 고마웠다. 아이의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짜릿하고 은밀한 나의 두 번째 청춘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단둘이 차를 탔습니다. 장모님이 내 귀에다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소리 아빠, 둘만의 장소에 가면 안 될까?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하고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시작합니다. 아내와 결혼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남쪽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서울로 취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독신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주최한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처음 만나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개방적인 서울 미인이었습니다. 그날 그녀와 잘 맞아서 운 좋게 바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둘은 사랑에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7개월 만에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처가에 처음 찾아갔습니다. 자매같이 보이는 고우신 미모의 장모님을 보고 놀랬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장모님은 혼자서 외동딸을 키우셨습니다. 아들 생겨서 좋다고 하시면서 장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가볍지 않고 듬직하게 보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시골집 노모께서도 서울 섹시 얻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당시 나는 34살의 중견기업 총무과 대리였습니다. 아내는 25살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수입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곧 아들이 태어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우리 사위 우리 손주 하면서 자주 집에 오셨다. 아들이 6살 되어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문자 하나 달랑 보내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혼하자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쩌고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 놀란 외침에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파출부도 아니고 엄마 노릇도 못하겠어.
앞으로 전화하지 마. 이혼 서류 보내줄 테니까. 이혼 말 꺼내기 1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 핑계로 육아와 집안일에 점점 소홀했습니다. 귀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늦어진다던가, 저녁에 갑자기 일이 있다고 외출한다든지, 출산 후 그만두었던 회사를 복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허락해준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회사의 동료라고 합니다. 아들의 친권도 포기하고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여자가 한창인 30 초반에 자식이 딸리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배 아파서 놓은 아들을 포기하다니, 시골 사람인 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졸지에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나이 46살짜리 아들이 딸린 호라비. 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것은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앞 유치원차에 태워줍니다. 저녁에는 제가 유치원 가서 데려와야 합니다. 잔업할 게 있으면 집에 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중에 피로가 잔뜩 쌓입니다. 휴일 하루라도 집에서 푹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든지 아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마음 상처 안 가게 구김살 없이 애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노모에게 아들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 힘든 하루하루가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정말 폭발하고 싶은 한계점에 도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장모님이었다. 왜 전화했냐고 목소리 높이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아빠 미안하네. 자네에게 정말 미안하네. 내 딸년이 자네하고 소리한테 큰 죄를 지었네. 이 모든 것이 내가 딸을 잘못 가르친 탓이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잘못도 많습니다라고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시다 소리가 잘 있는가 물어보셨다. 할미가 손주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이셨다. 네,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유치원 잘 다니는가 물어보셨다. 나도 무심결에 유치원 보내는 일이 어렵다고 말하고 말았다. 사실 몇 번이나 자네에게 전화하고 싶었네. 우리 소리 어떻게 지내는가 너무 궁금했네. 하지만 미안해서 도저히 전화를 할 엄두가 안 났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소리 마중 나가겠다고 하셨다. 사실 장모님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착한 분이셨다. 젊은 나를 바쳐 외동딸의 교육에 올인하신 분이셨다. 이혼 전에는 나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정성을 다해주셨다. 우리 집에서 장모님 집까지는 지하철 20분 거리였다. 소리 유치원까지는 지하철로 15분이면 되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소리를 유치원 보내고 저녁에는 장모님이 소리를 마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된 일이고 구세주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기에다 소리를 씻겨주고 밥까지 먹여주셨다. 나와 소리에게 무슨 속죄라도 하시듯이 헌신적이셨다. 장모님은 나와 소리의 저녁도 준비해 주셨다. 정성 들여 해주신 집밥은 정말 맛있었다. 퇴근하면 마치 신혼같이 불이 났게 집으로 왔습니다. 나는 외식을 저절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같이 단란한 저녁을 가질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익숙해지면서 장모님이 점점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미숙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올해 40인 나하고는 뒤동갑이 됩니다. 미용 기술이 있어서 친구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너무 잘해서 40 대초반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좋은 피부와 날씬한 몸매의 미인이십니다. 장모님은 아가씨같이 슬림한 청바지를 즐겨 입으십니다. 주방에서 일하실 때 뒤태를 보면 정말 매혹적이십니다. 아들 소리가 할머니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미안하구나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전처가 어린 자식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가버리자 자식 버린 년이라고 아주 매섭게 혼을 내셨는데 그 뒤로 딸이 연락이 안 오다고 하셨다.
전처와의 생활보다 더 편안한 장모님과의 생활이 반년 정도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셨다. 저렇게 하니까 미모를 유지하는구나 감탄을 했다. 덕분에 나와 소리도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갔다. 나는 점점 장모님이 여자로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만의 생각이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소리가 열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빠질 수 없는 회의 때문에 장모님께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미용실에서 조퇴를 하고 소리를 데리고 오셨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퇴근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장모님은 전혀 괜찮다고 고생 많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십니다. 점점 자연스럽게 장모님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소리의 열은 다행히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끝내고 차 한잔하면서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젊은 날에 혼자 되었고 혼자 힘들게 키운 딸하고도 지금 의절하다시피 해서 외로운 삶에 많이 지쳐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요즘 손자를 돌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다시 20대 새댁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착하고 고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장모님께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장모님께 폐를 많이 끼쳐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 선뜻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토요일 둘이서 근사한 데서 점심 먹자. 순간 장모님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뜻 응해줘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 토요일이 유치원 소풍이라 저녁에나 소리가 돌아옵니다. 나는 좋다고 토요일에 근사한 장소에 예약을 했다. 장모님과 둘만의 데이트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흥분이 되어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조금 있다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들어온 장모님을 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관리를 워낙 잘하니 평소에도 젊고 고우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화장을 정성 들여 하니까 완전히 30대 미숙 씨가 거기 있었다. 바디라인이 확실히 드러나는 스웨터를 입고 짧은 스커트 차림에 섹시한 미숙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멋진 남자와 데이트라 신경을 좀 썼는데 어때? 하고 장모님이 수줍게 물어보셨습니다. 완전 황홀해요. 원래도 예뻤는데 완전 30대예요. 놀리지 마. 싫어 하시며 부끄러운 웃음을 지으신다. 둘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했습니다. 잔잔하고 타스한 행복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미숙 씨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백화점에 아들의 옷을 사러 갔습니다. 간 김에 미숙 씨가 저에게 정장도 한 벌 선물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절 좋아하는 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백화점 여직원이 사모님 눈썰미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남들 눈에 우리가 부부로 보이는가 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옷을 입어보면서 슬쩍슬쩍 이루어지는 스킨십에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하나 골라서 저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쓱 닦아오는 봉긋한 가슴에서 황홀한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가슴 설레는 사랑하는 여인의 향기였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단둘이 차를 탔습니다. 장모님이 내 귀에다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소리 아빠, 둘만의 장소에 가면 안 될까?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하고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흥분된 상태에서 차를 가까운 곳으로 몰았습니다. 매번 설거지할 때마다 장모님의 뒤태에 짜릿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모님이 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감정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오래 사랑에 빠진 연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한창 때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겪은 연애 사기의 상처로 인해 채상과 단절했습니다. 남자를 접하지 못한 장모님은 젊은 처녀와 같이 수줍어했습니다. 미숙 씨는 저에게 한 남자의 여자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 못한 한 여자의 헌신적인 애정을 느꼈습니다. 제 입장을 항상 살펴주고 배려해주는 미숙 씨가 좋았습니다. 나는 간절히 미숙 씨와 앞으로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절대 변하지 않을 뜨거운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손자를 버린 못된 짓에 죄책감이 들어서 손자를 돌보자고 사위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나와 손자가 주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에 젖어들면서 한 남자의 귀가를 기다리는 여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만난 연인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토요일 이후로 이숙 씨와 나는 사랑에 빠진 연인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밤마다 나에게 경이로운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낮에는 현숙하신 장모님이 밤에는 뜨거운 미숙 씨로 변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는 여보 서방님 하면서 나의 남자를 일깨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 일 때문에 좀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나의 뜨거운 미숙 씨가 저녁을 안 먹고 맞이했습니다. 겉옷을 받아주면서 기다렸다고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부엌으로 달려가는 새색시 그녀. 오늘 밤도 나는 그녀에 의해 황제가 되려나 봅니다. 이 평화롭고 조용한 행복한 가정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족도 있는가 봅니다. 다가오는 인연을 외면하지 말고 소중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